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국 사태,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죠. 그래서 구속을 당하기도 했죠. 아니면 구한말에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와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여러 또 우리나라의 계몽운동과 또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게 알려주고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는 사학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사학이 기여한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사학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중 화장실도 제대로 된 박물관도 도서관도 없는 것이 조선 500년 사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한양을 와보면 온통 우물에는 이상하게 짠 냄새가 나고 오물 냄새가 나고 온통 인간이 이렇게 배설한 그러한 냄새들이 나서 거리를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무당에 가서 구술하거나 그러한 것이 병을 고치는 주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또 사학을 만들고 또 거기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사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저희 집안이 사학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순수히 우리나라의 구한말 역사서부터 사학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좀 바로잡고 우리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나 많은 폐악을 저질렀다. 이런 문제를 좀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우리나라에 많은 사학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 당시 선교사들이 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왕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여러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이러한 사학, 선교사들이 세운 사학을 통해서 양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과거 제도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다 내정된 사람들에서 뽑히는 그런 부패된 사회가 조선 말이었습니다. 사학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글이라는 것이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발굴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시키고 문명 택취 운동을 한 사람들도 역시 사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공교육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 전통이 이어져서요. 국가가 너무너무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고교평준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사학이 많이 이렇게 고교평준화 정책에 들어오면서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이러한 것들 다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한 일원이 돼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에서도요, 사학이 국가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중학교가 18%, 고등학교의 44%가 사학이 담당합니다. 대학은 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사학이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사학을 이렇게 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그 악행을 좀 살펴보면은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학을 말살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가 누차 다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북 그리고 종중 4대주의 매국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요,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들어바치는 그런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부패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모델이 이제 중국 공산당 모델이죠. 0.1%의 공산당원들이 전인 15억의 인구를 지배하면서 노조도 없고 노예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모든 공산당들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정부 요직, 기업, 언론 모든 것을 장악을 해서 부패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당 독재 체제죠. 그러면서 지금은 시진핑 수령 체제죠. 이 사람들이 중국몽을 흠모하면서 가장 흠모하던 것, 그리고 가장 추종하고 싶어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곳곳에 뭐 공수처도 만들고요, 검수완박으로 검찰도 장악하고 경찰도 손아귀에 넣고, 지금 뭐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상당 부분 약화되지 않고, 그것이 교육계에 미친 게 뭐 민주시민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학을 말살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좌파와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요. 그다음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사학을 말살하는 것. 그런 것은 좌파 전체주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다 겪었던 역사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좌파 부패 먹이사슬을 구축하려고 했죠. 기존에 이제 좌파 교육감을 통해서 그리고 중앙정부는 교육부를 통해서 좌파 먹이사슬은 완벽히 구축됐다고 보고, 공립학교들은 완전 장악했다고, 인사권과 그 다음에 재정, 그러니까 예산을 모두 장악한 다음에 자기들의 그 부패 먹이사슬을 구축했는데 이제 사학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사학까지도 이제 이 사람들의 마술을 뻗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응용한 것이 이제 사학 비리입니다. 그래서 사학을 마치 비리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적이고 예외적인 것을 전체로 다 하면서 이제 사학을 말살하고 장악하려는 그런 이 사람들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자사고하고 자율과 인가를 연장을 더 이상 해주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에 따라서 다시 연장을 해주고, 인가를 그랬는데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하면서 뭐 탈법적인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좌파 정권에서 좌파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사법부조차도 그러한 행정처분은 잘못됐다, 이러한 판결이 다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인민재판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강행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채용권을 박탈해 갔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청에서 위탁하게 강제하게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학교에 있는 교사를 교육청에서, 좌파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좌파 성향에 있는 교사를 뽑아서 찍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의 건학 이념이 있을 테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건학 이념이 있을 테고, 뭐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건학 이념이 있는데, 교육감이 내려보내는 그러한 교훈을 뽑는다는 것은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강행됐습니다. 지금 개정사학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닌 그 사립학교 직원을 징계할 수 있게 관할 그 교육청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징계하라. 그럼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도 아닌 그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청이라 좌파 교육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서 관선이사를 파견합니다.
반선 이사는 어떤 사람들이 파견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좌파 먹이사슬의 일원이 파견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덧 이렇게 사학도 거의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도 넘는 그런 그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랑스러워 했고요. 제가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고 전체주의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고등학교 때 스승님들이라든지 선배들 그리고 그 역사적 전통 그럼 가슴이 뜁니다. 우리 학교 출신의 그 문인들, 그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의 정신이나 일제시대에 저항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큰 뜻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진출해서 이렇게 나아가자. 더 진취적인 사람이 되자. 이런 정신이 우리 후배들한테 계속 이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물론 사학의 비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요. 이들의 목표는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학의 비리를 크게 확대시키고 침소봉대해서 자신들의 먹이사슬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좌파 세뇌와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사학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최소한 교사와 직원은 마음대로 뽑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권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 전교조 교사를 파견을 해서 신은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통적인 학교에 포괄적 성교육을 경도된 좌파 교사들이 가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성교를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를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불교 학교에 기독교 신자를 뽑고 또 기독교 학교에 불교 신자를 뽑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좌파 전행과 좌파의 악행이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그 좌파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좌파 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좌파 부패 먹이사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학으로 관선이사로 파쇄해서 전행을 일삼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농장을 아시죠? 동물농장에서 보면은 사람 주인을 내몰고 돼지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돼지가 바로 스탈린과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 수탈과 전행이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의 목표가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바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착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겁니다. 사학을 장악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사학의 비리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리고 사법 처리를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조국 동생 웅동학원에서 벌어지는 교사 채용 비리 같은 거를 발본색원하면 됩니다. 좌파끼리 이루어지는 그러한 먹이사슬과 그 비리는 그냥 의아무야 넘기고 그대로 사학을 장악하게 하는 그러한 그 전략, 그러한 책략은 단호히 배격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서 사학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두사부일체라 사학의 그러한 말죽거리 잔혹사나 이런 걸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한 사학을 지금 좌파 교육감에다 맡기면 그리고 좌파 먹이사슬에 맡기면 여러분 그 구소련의 스탈린 체제와 김일성 체제가 학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사학을 만들면서 그 좌파 먹이사슬, 좌파 그 떼도둑들을 막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개정사학법은 좌파 떼도둑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사학,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토대가 됐던 사학,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의 기초가 됐던 사학, 그리고 새로 그 서양의 의료 시스템, 합리적 사고의 기반이 됐던 사학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